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조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회사 생활 기왕 할 거면 화끈하게 해라, 잘해라, 도전해라, 막 혁신해라,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스마트하게 일하면 다 돌파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구독자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럴 때는 존버가 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존버해야 될지 제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회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나의 능력이나 또는 뭐 나의 강점 개발, 또 기회, 이런 것들도 맞아야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의사소통, 단어 뭐 이런 게 어느 순간에 딱 뚫리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는 나를 잘 알아봐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뭔가 나에게만 기회가 오는 것 같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조금은 기다려 보시고, 좀 존버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좀 버텨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독자분의 스토리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분 스토리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가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매일 출근하는 게 두렵습니다.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노력한다고 선배님들이 노력을 알아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결국 제가 잘해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혼나고 욕먹은 거, 틀렸던 것들, 지적받은 거 모두 적습니다. 퇴근하면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복습합니다.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습니다. 느리더라도 선배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울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저 일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건 뭘 어떻게 해야 하냐가 아니에요. 저를 그만 깎아내리고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부여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무서워요. 회사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그만하고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피드백도 하고 있고 학습도 하고 있고, 뭐 혼나고 나면 그 내용을 꼭 받아 적고 정리하고 막 이런 나름의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죠. 아마도 시간 기록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조직에서는 뭐 이분의 열심이나 노력, 뭐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무조건 사회초년생 때는 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좀 곤조 문화가 있는 곳, 뭐 특별히 기술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다루거나 작은 실수에도 큰 여파가 미칠 만한 그런 직무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형편님도 기술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나는 기술직이 아니니까 이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때 존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사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소 1년은 조직에 버텨봐라, 그리고 가장 무난한 거는 2에서 3년 정도를 그 안에서 경력을 충분히 쌓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퇴사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저는 2에서 3년 정도는 한 조직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되게 부서를 많이 옮겼어요. 법인도 많이 옮기고 계열사 자체 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내 의지로 이동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내가 되게 하고 싶어서 간 적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죠. 근데 그때만 해도 회사의 필요에서 움직인다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일을 진짜 잘해서 저기 가서 너가 좀 해결을 해봐라, 아니면 넌 여기에서 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절로 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뭐 이제 보직 이동 시즌이 돼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어찌할 수 없고 조직도 저를 원하지 않고 정말 성과도 안 나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도 물론 있었지만, 그 전에 좀 이 상황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군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최전방 GOP라는 곳에서 근무했어요. 이제 북한 바로 앞에 보이는, 게다가 철원에 이제 철원 평야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38선에 유일하게 제가 있는 부대만 평야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움직임이 막 육안으로 보이는 뭐 그런 데였어요. 소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장교로 군복무를 했는데 그 전에 훈련받았던 거 배우고 했던 거는 다 전술교범이었어. 그러니까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전투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건데, GOP는 그런 훈련하는 데가 아닌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그냥 딱 계속 지키는 데야. 계속 밤새도록 보초서고 낮에도 감시하고 그냥 이런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막상 갔는데 그 부서에 배치를 받았는데 아니 뭐 맨날 혼내는 거야. 우리 중대장이 뭐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항상 화가 나. 제가 필승 이러고 인사를 하면 너는 이것도 모르라 막 이거부터 시작해요. 와 진짜 혼을 내는데 그 이제 2km마다 부대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2km 지역 내에 내가 짱이야.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기획해야 되고 모든 인원을 통솔하고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건 없지. 근데 너무 그 실탄 들고 다니고 수류탄 들고 다니고 얼마나 위험한 데입니까? 사고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군기가 중요해. 군기를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언제 회의해주고 언제 잘못하는지를 딱 알아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아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우리 중대장님은 그렇게 나를 혼을 내더라고. 수시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네 육도 총무자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면 야 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일단 무조건 혼을 내고 시작하는 거야.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왜 모르나 이 단어죠. 왜 모르냐? 아니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왜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썼냐면 그냥 진짜 존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요. 내가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공부하면 또 이것도 모른다고 해서 혼나고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 또 이거 안 해봤다고 혼나고 그리고 또 이거를 막 하고 있으면은 너무 왜 저 사람처럼 못하냐고 혼나고 맨날 막 여기저기서 막 깨지기만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 그렇다고 내가 뭐 타령을 할 거야. 거기서 타령하면 큰일 나요. 이거 잘못하면 총 맞아. 다 실탄 들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럴 수 없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정말 저답지 않은 액션을 했어요. 그냥 관심사를 일 말고 다른 쪽으로 돌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면은 맨날 소대원들하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소대원들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는데 그냥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뭐 훈련은 그냥 깨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깨진다 마음 먹고 오늘도 30분은 깨진다 마음 먹고 일단 훈련 들어가. 훈련도 아니지 뭐 전화 오면 일단 10분간 무조건 혼나. 혼나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의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면은 꼭 뭐 퇴근이라 봐야 GOP는 퇴근하면 그냥 내 방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평짜리 방에 들어가는데 그 모루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누워야 겨우 누울 수 있는 방인데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지금은 이제 저희 와이프지만 그 당시 여자친구랑 그냥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와 오늘 중대장님이 또 그냥 나를 들들 볶는다.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참을 하소연하고 그 여자친구 만날 수도 없잖아. GOP는 밖에 외출 외박도 안 돼요. 뭐 2주 한 달에 한 번 잠깐 나갔다 오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전화하고 책 읽고 소대원들하고 운동하고 그냥 상사를 만나면 무조건 깨지는 거야. 뭐 힘들지. 그거를 내가 뭐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상황을 버텨나가는 거야. 그냥 그 상황을 계속해서 그냥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교범도 물론 읽었지만 그거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왜냐면 교범이 GOP에 맞게 나온 게 없어. 그래서 상황마다 계속 바뀌고 뭐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조치는 다 바뀌어야 되고 나는 처음 겪어보는 것들인데 그걸 가르쳐주는 책도 없어. 뭐 어떻게 해? 어차피 안 되는 거 에라씨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터 드러커 책 엄청 읽고 다른 경영 관련 제그 엘치 책 엄청 읽고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거 읽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거를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낼까?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책을 읽고 감정에 대한 거 그리고 학습에 대한 거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어떤 개념을 그때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점핑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쫙 버티고 있던 중에 갑자기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나르던 그 중대장님이 전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즈음에 제 선임 소대장들이 다 전역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제가 짬이 제일 짬장이 된 거예요. 짬장. 그래가지고 그냥 선임 장교가 돼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중대장님이 오셨는데 그 중대장님 이 방송 보시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되게 어리버리했어요. 나보다 몰라. 그분도 똑같은 거야. 그분도 중대장이는 대위시계나 됐죠. 군생활 4, 5년 했는데 뭐 일반 회사로 치면 대리급 됐겠죠. 아니 그 정도 왔는데 GOP랑 환경은 처음 겪어보는 거야. 최전방 사단은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도 맨날 깨지는 거야. 대대장한테 나랑 똑같아. 맨날 깨져.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의지할 게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중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하도 많이 깨놨으니까 이제 깨진 짬바가 있잖아, 짬바. 그래가지고 쌤, 이렇게 하면 혼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신뢰관계를 갖게 됐어요. 신임을 갖게 된 거야. 그럼 그때부터 우리 중대 전체가 제가 기획한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강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고의 시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시기를 쫙 버티고 났더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이끌어가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대장님이 또 바뀌었네? 그럼 대대장님이 새로운 분이 오셨어. 대대장님이 딱 우리 부대를 전체를 봤더니 아니 우리 이 모든 중대 중에 저 이준희처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중인데 중대장보다 더 주도적이고 중대장보다 더 전략적이고 중대장보다 더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이 대대장님이 저를 계속해서 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대에서 뭐 단기 장교로서 할 수 없는 참모까지 다 해보고 연대에 또 발탁이 됐네. 연대 가가지고 또 나는 그 자신감에 뿜뿜 돼 있잖아. 그리고 또 GOP에서 내가 하여튼 모든 걸 다 깨져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딱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연대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급 부대인 군단에도 차출이 돼가지고 완전 육사 애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단기 장교로서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훈련에 계속해서 발탁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버티고 지나가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뭔가 도전을 할 때 나만의 어떤 생각들, 나만의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 우리는 이 시기를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 그 시기는 정말 피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사실 제가 그 인내 시기에 정신줄을 놔버리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다면 제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경영을 공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너무 최고의 장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이 시기를 버티는 거에 목적을 뒀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경영을 공부하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로 인해서 사실 원래 예기치 않았던 인사장교로 갑자기 발탁이 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인사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사에 가서도 인사팀으로 발탁이 되고 어린 나이에 인사팀장, 교육팀장, 인재개발팀장, 인사총괄 책임 이런 것들을 쭉 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을 개발했던 시기가 사실 그 군대에서 있었던 정말 버티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자, 여러분, 회사 생활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시기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버텨야 될 시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깎여야 돼. 깎이고 그 시간이 힘들어도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도전하고 이래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지금 시즌은 어떤 시즌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배우고 어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어제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마냥 괴롭고 힘든 직장 생활이기보다는 내가 더 높은 목표로 더 나은 커리어로 나아가는,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 커리어나 연봉보다 더 저는 가치 있는 게 있다고 믿는데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너무 중요하고요, 내 일을 더 잘하는 방법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거,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거, 내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안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의 성장 그리고 존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도전했던 내용들, 좋은 책을 추천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회사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We're talking to each other. I know we feel the same about the situation, like we're stuck inside a game. Time to get out.